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원리를 알아보는 디지월드입니다. 오늘은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정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또 감정에 관련된 많은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일단 감정이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눈, 코, 입이 있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세상을 판단하고 위험한 걸 피하라고 있는 거라 그랬죠. 감정도 위험한 걸 피할 때, 선택을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생겨난 겁니다. 만약에 호랑이가 앞에 보이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무서운 느낌이 들어야 도망을 가겠죠. 결국 생존을 잘 하라고 발달된 것이고 탑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정이 있는 건 어떻게 행동하라고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행동합니다. 무서우면 도망가고 기분이 좋으면 취합니다. 감정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감정도 학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SNS 보면 호랑이를 키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마당에서 키우는 건지 어떻게 키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호랑이들이랑 장난치는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은 호랑이가 무서울까요? 우리는 호랑이를 보면 무서워서 두근두근 가슴이 뛰겠지만 그 사람들에겐 그냥 고양이처럼 귀엽겠죠. 큰 고양이를 보는 거랑 비슷한 기분이 들 겁니다. 우린 누구나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감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성격이죠. 성격이 뭔가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생긴다. 그게 자기 성격인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 어떤 선택을 한다. 그것도 성격이죠. 어떤 선택을 하게 하는 건 감정이니까 결국 성격을 만드는 건 감정입니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감정에 따라 이미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유를 만들어서 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선택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간단합니다. 뭘 볼 때마다 그때의 감정이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번에 그걸 봤을 때 그 저장된 기억이 불려 나오는 겁니다. 그때 감정이 함께 불려 나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아주 많은 경험을 했겠죠. 그때마다 저장된 아주 많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쌓여 있다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감정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죠. 이런 걸 미묘한 감정이라 그러죠. 그 여러 가지 감정 중에 가장 큰 감정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해맑죠. 이런 미묘한 감정을 잘 모릅니다. 좋은 거 아니면 싫은 거죠. 쌓여있는 감정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순합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느끼는 감정입니다. 근데 이 감정을 고치던지 조절하던지 하려면 이 감정이 어떻게 떠오르는지 알면 좋겠죠. 이 감정이 떠오르는 공식이 있다면 머릿속에 쉽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 말씀드렸던 공식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안 보신 분이 있으면 이 공식이 나오는 부분까지라도 한번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오감과 생각이 우리의 기억을 불러오고 그것이 인식이 된다. 인식은 생각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우리 생각이다. 인식이다. 이때 오감으로 받아들인 정보가 만약에 고양이를 봤으면 고양이에 대한 정보가 생기겠죠. 여기에 감정이 따라 붙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인식은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고양이를 봤을 때 그 저장되었던 기억, 감정과 함께 저장되었던 기억이 불려 나오는 거죠. 다음번에 고양이를 봤을 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고양이를 많이 봤을수록 정보도 커지고 감정도 복잡해지겠죠. 이것 말고는 감정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건 오감과 생각뿐입니다. 이제부터 이 공식을 대입하면 자기에게 생기는 감정이 어떻게 생기는지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났는데 이런 기억 때문에 화가 났구나. 천천히 생각해보면 그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그 감정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다시 휩쓸려 가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에 개입한다는 건 다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은 다시 기억을 불러내기 때문에 그 감정이 계속 유지됩니다. 오래 가는 거죠. 그냥 떨어져서 관조하세요.
이 감정에 맞서지 마세요. 감정에 맞서지 말고 떨어져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강풍이 불어오는데 맞서봤자 해요. 우리는 자연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 감정이 생기는 건 자연현상입니다. 큰 장애물 뒤에 숨어서 강풍을 피할 수 있죠. 피해서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자전거도 날아가고 간판도 떨어지고 아주 난리가 아니겠죠. 몇 초가 지속될 수도 있고 몇 분이 지속될 수도 있는데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감정이 요동을 칠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나고 이런 기억들이 떠오르고 이런 기억이 떠오르니까 이런 분노가 따라 나오는구나. 아,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구나. 난 이런 것에 열등감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수 있죠.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에도 화가 많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어떤 기억 때문에 그런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보면 몇십 초, 몇 분 있으면 잦아들게 됩니다. 평정심을 찾는 거죠. 이제부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평정심이 찾아왔을 때 이 분노가 지나갔다고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람이 멈췄을 때 그때 다시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닌데 이런 것에 내가 분노를 느꼈구나.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 내가 왜 화를 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생각이 다시 기억이 되죠. 지금 이 평온한 마음과 함께 저장이 되는 겁니다. 분노의 기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평온한 마음을 덮어 씌우는 거죠. 분노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기억을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기억과 함께 있는 분노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좋은 기억들, 평온한 기억들을 덮어 씌워서 분노를 작아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때 또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평온한 음악을 들으면서 그 기억을 꺼내서 생각해 보세요. 덧입히는 겁니다. 이 감정을 기억하는 습관을 고쳐야 결국 감정이 바뀌는 겁니다. 좋은 감정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좋은 생각을 해라.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바꿔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최대한 아는 만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